자, 그럼 이제 18페이지 보면 오늘부터 해야 될 게 화학 결합이거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여기 지금 18쪽에 있는 애들이 헬륨, 네온, 아르곤 이세 개가 있는데 그런 애들 이름이 뭐였어? 비활성이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요 주기율표 상으로 봤을 때 제일 뭐한 거다? 제일 중요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 배치를 하면 얘는 2번이고 그 다음에 얘는 10번이고 얘는 18번이다. 그러면 이제 전자 배치를 하는 순서는 이 궤도 기억나지? 그럼 여기서부터 채우기 때문에 안쪽부터 채우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값을 채우고 K 채우고 그 다음에 L 채우고 그 다음에 M이고 N이다 이렇게. 그죠? 그럼 그랬을 때 헬륨은 K 값실에 전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얘는 K에 2개를 채우고 L에 8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얘는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이번에 설명할 때 그 가장 바깥쪽에 8개를 갖는 게 뭐 한 거야? 안정한 전자 배치야. 근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제일 바깥에 8개를 갖는 게 아니고 몇 개를 갖기 때문에 2개를 갖기 때문에 이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8개를 가질 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렇게 풀어요.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서 옥텟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몇을 뜻하는 거냐면 8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바깥쪽 전자가 8개 됐을 때가 이제 안정한 거고, 규칙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돼도 2개가 돼도 이제 안정한 전자 배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존재하는 저 원소들이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뭘 갖기 위해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이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이 종류가 그래서 몇 개가 생기냐면 2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학 결합이 이온 결합이고 두 번째 화학 결합이 공유예요. 근데 어차피 모든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원자가 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원자가 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가 전자 라는 거를 먼저 뭐 해야 돼?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혹시 원자가 전자의 정의가 기억나? 일단 첫 번째 조건 가장 바깥 껍질에 일단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것 중에 화학 반응에 뭐하는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원자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인데 원자가 전자를 찾는 방법이 뭐였어? 원자가 전자 찾는 방법이 조. 그지? 그래서 조게 뭐냐면 조게 1의 자릿수를 이용해서 뭘 찾는다? 원자가 전자를 찾는 거야. 그러면 1족은 원자가 전자 하나고 2족은 2개, 13족은 1이라니까 3, 4, 5, 6, 7 이렇게 하겠지. 대신에 18족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18족은 예외적으로 원자가 전자를 몇으로 보냐면 0이다. 이렇게 잡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인데 이 화학 결합을 좀 편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을 만들어놔서 원자가 전자는 항상 누구랑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루이스 전자 점식이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책에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어. 어차피 책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루이스 전자정식이라는 건 이 화학결합 하는 걸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자를 뭐로 찍는 거냐면 점으로 찍는 식이 루이스 전자정식.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루이스 전자정식의 전자는 어떤 전자를 점으로 찍냐면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뭐 하는 거야? 저 원소 기호 주변에 표현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볼게. 여기 지금 이제 요 라인을 이렇게 쭉 보시면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를 저 원소 기호 주변에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튬은 전자가 몇 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그럼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나를 찍으시면 돼요. 하나. 그 다음에 베릴륨 몇 개냐면 두 개야. 그럼 두 개를 찍으면 되니까 이건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약속해서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찍을 때 요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게 찍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짝을 짓는 게 아니고 일단 홀수가 나오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분소는 다시 또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탄소는 하나, 둘, 셋, 몇 개다? 네 개. 되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질소인데 질소는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만약에 탄소처럼 점을 찍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어도 아직 전자가 하나 뭐야? 남지. 그럼 그때 이제 뭘 짓는 거야? 그때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다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시고 아니면 이것도 싫으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순서대로 돌리면 자,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어줘. 그 다음에 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냐?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찍고 마지막 플루오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찍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저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저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원자과 전자가 되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뭐라고 그러죠? 금속이야, 금속. 근데 금속은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전자를 잃어야 돼. 그지? 그럼 전자를 잃으면 어차피 같은 쪽에 있으니까 나트륨도 찍으면 이렇게, 칼륨도 찍으면 이렇게, 마그네슘도 찍으면 이렇게, 칼슘도 찍으면 이렇게, 알륨도 찍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을 수 있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루이스 전자정식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저기 저 점을 찍어놨잖아. 저 점 찍혀져 있는 전자들을 뭐 하면 돼? 점 찍혀 있는 전자들을 뭐 하면 돼? 날리면 돼. 그걸 잃어버린다고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요게 뭐 하는 거야? 날아가면서 얘는 뭐가 됐다? 1 플러스가 됐다. 얘는 요게 날아가면서 1 플러스가 됐다. 얘도 요게 날아가면서 1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리튬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가 날아가면서 누가 되는 거예요? 헬륨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베릴륨은 몇 개가? 2개가 날아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헬륨이 되니까 얘는 몇 플러스? 2 플러스. 얘네 다 같은 쪽에 있으니까 얘도 2 플러스, 얘도 2 플러스.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2개가 사라지면 누가 된다? 2개가 사라지면 네온이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금속이니까 이렇게 점을 하나, 둘, 세 개를 찍어놨으니까 몇 개가 사라지면 3개가 사라지면 뭐가 된다? 네온이 된다. 그러면 알루미늄 몇 플러스다? 3 플러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금속은 전자를 뭐 하면서? 전자를 잃어. 알았지? 전자를 잃으면서 원래 있었던 주기의 전주기에 있는 비활성이 전자 비춰. 잃어버렸어. 이해되겠어요? 이게 잃어버리면서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잃어버리면서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잃어버리면서 뭐가 된다? 자,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있어? 비금속이 있는 거잖아. 그럼 비금속이 있는데 자, 이쪽부터 해보면 얘는 바깥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그럼 얘는 7개 찍어놨는데 몇 개가 돼야지만 8개가 돼야지만 뭐야? 안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저 점 찍은 거 하나 옆에 뭐야? 또 다른 점이 하나가 들어오면 돼.
돼요? 8개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 마이너스. 그럼 같은 논리하면 얘는 여기 점 찍어놓은 거에 하나 더 들어오면 되니까 여기는 2 마이너스. 그럼 얘는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 뭐다? 여기 들어오면 3 마이너스. 그럼 아래쪽도 똑같은 논리를 하면 얘도 뭐가 돼?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근데 저 지금 선생님이 안 한 애들 있잖아. 안 한 애들. 예를 들면 궁수하고 뭐가 있어? 규소가 있는데 요번 범위를 할 때는 궁수와 규소는 뭐야?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내신 시험에도 뭐 한다? 이런 전자배치 관련되어서 크게 나올 거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누가 탁 남아? 탄소가 남잖아. 탄소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탄소가 남는데 요 남는 탄소는 전자를 잃지도 않고 전자를 뭐야? 얻지도 않는 거야. 알지? 그럼 전자를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으면 얘는 오늘 설명하겠지만 얘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얘는 공유 결합만 뭐한다? 공유 결합만 할 수 있어. 알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공유 결합한다고 표현했을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해볼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해보면, 일단 이온 결합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냐면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 이온 결합. 알지? 금속하고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누가 하는 거냐면 공유 결합은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 공유 결합.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뭐기 때문에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들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전자를 잃어버려서 금속 양이온이 될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알겠어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냐면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전기적으로 양이 되고 또 하나는 전기적으로 음이 되면 이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뭐야?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온 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저기 써 있는 저 7가지의 금속과 그 나머지 이제 뭐 비활성이 제 들어가는 게 아니까 그걸 뺀 놈들이 뭐가 된다? 서로 간에 이제 전자를 뭐 한 거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건 뭐냐면 얘가 얘한테 확실하게 전자를 뭐야? 확실하게 전자를 주는. 그래서 한 놈이 전자를 잃으면 다른 한 놈이 확실하게 그 전자를 뭐야? 받는 거지. 완전한 전자를 거래요. 근데 공유결합은 비금속하고 비금속들이 뭐 하는 거냐면 화학결합하는 건데 얘네들은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확실히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왜 확실히 주냐면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안정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게 안정. 다른 말로 하면 금속은 전자를 싫어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뭐야? 좋아해. 그럼 예를 들면 비금속들끼리 있으면 얘네 둘은 둘 다 뭘 좋아하니까? 둘 다 전자를 좋아하니까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거나 누가 전자를 받거나 이런 개념이 뭐야?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들은 확실하게 주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야. 서로 전자를 좋아하니까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얘는 얘하고 얘 둘이 서로 전자를 뭐 한다? 공유해.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 한다? 같이 소유한다는 거지.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해볼게. 나머지 것도 어제 전체적으로 해볼 텐데, 예를 들면 나트륨이다라는 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CL이라고 하는 비금속. 원래는 식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일단 NA라는 게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있으면 나트륨의 원자는 전자를 뭐 했을 때 잃어버릴 때 아니죠. 그러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놈이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몇 개만 하나만, 알았지?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나트륨 전자를 몇 개를 2개를 잃어버리면 뭐야? 안 돼. 벌써 졸려? 코가 개빨개졌어. 아 그래.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뭐 하는 거야? 꼭 전자를 하나 잃어서 Na 플러스가 돼야지만 뭐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안정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이 전자 하나가 있었을 때 이 전자를 누가 Cl이 뭐 하는 거야? Cl이 그 전자를 얻게 되면 Cl이 뭐가 된다? Cl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Cl은 반드시 전자를 몇 개만 얻어야 돼? 하나만 얻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야?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얘가 그 전자를 뭐야? 얻게 되면 얘는 양이온.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음이온. 자, 읽어봐. 이 이름 뭐야? 나트륨이온. 그 다음에 얘는 염소이온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소자를 떼고 보다 염화이온. 그지? 그러니까 금속들은 보통 우리가 그냥 무슨 이온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비금속들은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화이온 이렇게 하는데 끝에가 뭘로 끝나는 애들은 소로 끝나는 애들은 소를 떼고 무슨 화이온 이렇게 부른다. 그럼 결국은 얘가 얘로 놓고 봤을 때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결합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aCl이다 라고 해서 뭐다?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하고 비금속의 전자를 또 뭐야? 공유해. 그럼 비금속하고 비금속의 전자를 공유한다고 쳤을 때 자, 얘를 해볼게. 얘는 어차피 선생님 지금 찍은 루이스 전자식으로 할 때 얘는 1쪽이니까 얘네하고 똑같이 원자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다? 자, 원자가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었을 때 수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가 각각 몇 개씩 있었는데 하나씩 있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고 쳐요. 이렇게 어디에 쓰는 거야? 두 놈들 사이에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저 사이에 갖다 쓰면 저게 얘네 둘이 뭐한다? 저 전자 두 개를 공동으로 소유한대.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렇게 갖는다고 치면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요렇게 갖는다라고 하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니까 둘 다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헬륨의 전자 배치. 전자가 두 개야. 그래서 얘네 둘 다 헬륨의 전자 배치를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둘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혈 이렇게 표현.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설명했을 때 일단 우리가 주기율표상으로 봤을 때 원자과 전자라는 걸 기억을 하면 그 원자과 전자를 뭐야? 루이스 전자점시 형태로 점을 뭐하고 찍고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얻어서 몇 개를 만드는 거야? 2개 혹은 8개를 만드는 거지. 아니면 혹은 뭘 해서 이렇게 뭐한다? 공유해서 역시 2개 혹은 8개를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산소를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저기는 산소를 볼게요. 자, 산소 이렇게. 그럼 산소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 서로 뭘 해서 서로 공유를 해서 몇 개가 되면 좋은 거야? 8개가 되면 좋아. 그지? 8개가 되면 좋은 거니까 얘네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몇 개를 뭐 해야 돼? 그린다고 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홀로 있게 못 찍은 거 보여? 점 찍은 거 보여? 얘네들을 어디로 위치시키면 되는 거야? 얘네들을 요 사이로 위치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서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얘를 기준했을 때 요거를 공동으로 수용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 오케이. 그럼 다시 또 요렇게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 자, 요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 자, 질소를 한다고 쳐봐. 그럼 질소를 하면 질소는 1, 2, 3, 4, 5개. 1, 2, 3, 4, 5개. 이렇게 있어. 됐죠? 그럼 이랬을 때 얘하고 얘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전 찍어놓은 뭐야? 홀로 있는 전자 몇 개를 3개를 뭐 하는 거야? 같이 소유하는 거지. 되죠? 요걸 움직여서 여기 사이에 1, 2, 셋, 1, 2, 셋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몇 개가 되고 8개가 돼. 다시 요렇게 하면 몇 개가 돼? 자, 8개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 얘도 뭐가 된다? 네온의 전자 배치 이렇게 돼.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한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져서 화학적으로 결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을 왜 하는지 알겠어? 루이스 전자점식은 되게 직관적으로 뭐야?
알 수 있는 거야. 왜? 여기는 하나 모질라니까 뭐야? 하나 얻거나 하나 공유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모질라니까 두 개 얻거나 두 개 공유한다. 그 다음에 얘는 세 개 모질라니까 세 개 얻거나 뭐한다? 세 개 공유한다. 이런 느낌. 돼요. 그럼 탄소는 공유 결합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유 결합만 한다. 네 개 뭐한다? 네 개 공유한다. 그지? 여기 이렇게 한, 둘, 셋 몇 개가 있으니까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를 다른 놈하고 뭐한다? 공유해서 이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하는 거의 주 목적은 이런 이온 결합을 하거나 혹은 이쪽에 뭐 설명한 보다 공유 결합을 하거나 어떤 화학 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누가 된다? 무조건 비활성 물질 조절체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나트륨은 왜 전자를 두 개 잃어버리면 안 될까? 혹은 마그네슘은 전자를 세 개 잃어버리면 안 될까? 실제로 잃어버릴 수는 있어. 알죠? 근데 실제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뭐가 아니야? 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항상 루이스 전자잠식을 통해서 본인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개수들 혹은 얻을 수 있는 개수 혹은 뭐한다? 공유할 수 있는 개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인식을 하면 이온이라고 공유라고 거의 의미는 끝이야.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오면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온 결합이다 해서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어떤 전기적인 뭐다?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자,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자,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은 이제 이렇다라고 설명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서 디귿에 나와 있는 식을 하나 세우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박스에 써 있는데 이제 식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세우는 거냐면 항상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었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하를 띤 입장이기 때문에 양이온에 뭐가 있냐면 전하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음이온에 전하량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양이온에 뭐냐면 개수를 곱하고 여기다 다시 음이온의 개수를 곱했을 때 이 값이 서로 뭐하냐면 무조건 똑같게 나와야지 내가 제대로 된 화학식을 세웠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왜 저게 똑같아지냐라고 표현했을 때 저 선생님이 쓴 식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전자를 얘가 몇 개 잃어버리면 얘가 몇 개 얻는다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해볼게. 자, 1쪽에 있는 애가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쪽에 있는 애가 마그네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17쪽에 있는 애가 CL이 있고 그 다음에 16쪽에 있는 애가 뭐 산소가 있다. 알루미늄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일단은 나트륨은 1쪽에 속하니까 될 수 있는 전하량이 얼마냐면 1 플러스. 자, 이건 고정이고 마그네슘이 2쪽에 있으니까 될 수 있는 전하량이 2 플러스. 그 다음에 알루미늄수는 될 수 있는 전하량이 3 플러스. 그 다음에 CL은 17쪽이니까 될 수 있는 전하량이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소는 16쪽이니까 될 수 있는 전하량이 2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되겠죠? 그럼 이랬을 때, 자,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야.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까, 자, 1대 1이니까 얘네들이 결합할 때 얘의 개수하고 얘의 개수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는데 이미 여기가 1대 1이기 때문에 얘네들 결합하는 개수도 몇 대 몇이다? 1대 1. 그죠? 그래서 요거 몇 개랑 한 개랑 요거 한 개.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치면 뒤에서 얘기하니까 이건 한 개는 아니야. 근데 B야. 얘하고 얘가 1대1의 비율로 결합한다는 얘기지 얘 하나랑 이렇게 딱 결합해서 그게 NaCl이다? 이런 건 거짓말이야. 그런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그럼 결국 화학식으로 쓰면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a 뭐가 된다? NaCl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는 전하량이 2 플러스고 얘는 전하량이 1 마이너스인데 그럼 전하량의 비가 2대 몇이기 때문에 2대 1이기 때문에 개수의 비는 1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2가 나와요. 이유는 얘 하나가 전자를 몇 개? 2개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얘 하나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얻기 때문에 이런 놈이 몇 개가 있어야지만 2개가 있어야지만 서로 간의 전자를 확실하게 뭐 할 수 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냐면 Mg 뭐가 된다. MgCl4. 이것도 역시 마그네슘 이온 하나랑 염화 이온 한 개가 아니 두 개가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합하는 비율이 1대2의 비율로 결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3 플러스고 얘는 얼마가 되니까 1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전하량의 비가 3대 몇이니까 3대 1이니까 결합할 때는 1대 몇으로 1대 3으로 결합한다 하고 아니면 AL의 CLB가 CL3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쪽을 보시면 얘는 요거 결합하니까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몇 마이너스니까 2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하량의 비가 1대2니까 결합은 2대 몇으로 한다? 자, 2대 1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Na2에 뭐가 된다? 자, 5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다시 얘하고 얘는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의 비가 1대2니까 결합도 뭐다? 결합도 1대1로 하니까 MgO다. 자, 마지막으로 얘는 전하량이 3이고 얘는 전하량이 2야. 그럼 얘는 전하량이 3대이니까 결합은 몇 대 몇으로? 2대 3. 그치? 2대 3으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AL2에 뭐가 되냐면 O3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는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는 걸 물어보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항상 이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기 포 이비젠플에 1, 2, 3, 4, 3, 4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15타 났어. 책이 다 만들었네. 그래서 1, 2, 3, 4, 3, 4 써 있는 거에 거기 1쪽 16쪽, 1쪽 17쪽, 2쪽 16쪽, 2쪽 17쪽, 13쪽 16쪽, 13쪽 17쪽 이렇게 써놨지? 거기 이제 한번 채워보세요. 할 수 있겠어? 거기 하라고 거기. 그거 채우라고. 채웠어? 모르겠어? 아니? 약간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1쪽은 1 플러스, 16쪽은 2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음식을 이해했으면 16쪽이니까 6개 있네. 그러면 2개 더 들어오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에 비율이 뭐한다? 정해져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되죠?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가서 19페이지에 공유결합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을 다시 설명하면 공유결합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지금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을 뭐 하는 거야? 찍었어. 그래서 아까 뭐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공유결합 물질도 그러면 뭘 쓰는 방법이 있냐면 얘처럼 화학식을 뭐 한다? 화학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화학식 세운 방법은 아까처럼 저 홀로 있는 전자들을 쌍을 지어서 뭐 하는 거야? 공유결합을 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뭐 예전에 배운 사람도 있는데 이걸 되게 유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점 하나 이렇게 찍어 놓은 애들 있잖아요. 홀로 점 찍어 놓은 거 있잖아. 이 홀로 점 찍어 놓은 거를 이제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약간 이게 병신같이 생긴 레고손 있잖아. 레고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요 수소가 홀로 있는 전자 하나 있으니까 요걸 자 요렇게 생긴 요렇게 뭘로 생각해? 그 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요 홀로 있는 게 4개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손이 있고 자 요렇게 손이 있고 자 요렇게 손이 있고 자 요렇게 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소는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레고손이 뭐야?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탄소는 이 레고손이 몇 개가 있어? 4개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레고손 하나랑 요 레고손 하나가 이렇게 서로 손을 잡으면 그게 뭐야? 그게 공유결합 하나가 딱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죠? 그러면 질소는 그런 게 몇 개 있다? 질소는 그런 게 3개 있고 3개. 그럼 산소는 그런 게 몇 개 있고 2개 있고 플로리는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하고 플로린이 손의 개수가 뭐야? 똑같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도 계속 얘기했지만 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서로 손을 이렇게 맞잡아야지 이게 결합이 형성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결합한다고 쳐. 알았지? 그럼 얘하고 결합하면 탄소에 손이 4개나 있으니까 그 4개 손을 누구랑 잡는 거야? 수소랑 각각 하나씩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럼 각각 하나씩 잡으면 자 이제 손을 잡으면 이렇게 짝대기 이걸 보통 결합선이라고 표현해서 짝대기 하나 해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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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흔히 알고 있는 뭐가 된다? CH4다 라고 해서 메테인이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뭘 잡고 나면 손을 잡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이 손에 이 선 하나가 있잖아. 이 선 하나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서로 손을 잡게. 그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2개 있는 걸 선 하나로 표현해.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뭘 잡게 되면 손을 잡게 되면 질소는 손이 3개 있고 수소는 하나 있으니까 자,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가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또 손을 잡으면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손을 잡고 다시 또 이렇게 손을 모으면 잡으면 플로린 하나에 수소가 하나 모한다 손을 잡는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자 몇 개? 2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그림상일 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있어? 6개 있으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점을 찍는 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뭐 하지 않는 애인 거야?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을 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뭐 하는 게 아니다? 얘하고 얘가 서로 전자를 공유한 게 아니고 하얀색 선으로 그린 거는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손을 잡아서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 어떤 개념이 나올 수 있냐면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공유 전자쌍이다 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뭐다?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리고 절대로 공유결합하는 전자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원래 없어요. 알았지? 공유결합하는 건 항상 공유결합을 하던가 공유결합을 하지 않던가 걔네들은 다 전자는 쌍을 지어서 보통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공유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런 질문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를 풀 때 뭐야? 안 내. 무조건 몇 쌍이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 몇 쌍이 되는 거야? 4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3개고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뭐야? 1쌍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 2쌍에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자, 2쌍. 그 다음에 얘는 공유 전자쌍이 1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자, 3쌍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화학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공유하는 전자쌍의 의미랑 뭐다? 공유하지 않는 자, 전자쌍의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선을 하나씩 다 딱딱딱딱딱 그어서 결합을 했는데 자,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아까 설명했는데 얘네들을 다시 해볼게요. 얘네들 보면 질소하고 질소가 있었을 때 질소는 손이 몇 개 있으니까 3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손을 몇 개 잡을 수 있어? 3개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손을 3개를 잡으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공유하지 않는 거, 공유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8개, 자 이렇게 하면 몇 개? 8개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산소도 해보면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었을 때 산소 손이 2개 있으니까 공유결합하고 공유결합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하지 않는 거, 않는 거, 않는 거, 않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 잘 보면 공유결합하는 것도 뭐가 있는 거냐면 종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의미는 이렇게 두 원자 사이에 손을 몇 개 잡고 있어? 하나만 잡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단일결합이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보통 지금 선생님이 손을 잡는 걸로 설명했기 때문에 손을 하나, 둘 몇 개를 잡은 거야. 3개를 잡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 그럼 얘는 단일결합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단일결합이 3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얘네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다중결합이다 라고 표현해서 얘는 3중결합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2중결합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도 얘는 단일결합이 2개 있고 얘는 단일결합이 3개 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2중결합이고 얘는 그냥 뭐다? 3중결합 이렇게 표현하고 됐어요? 구분이 돼? 자 그래서 하나 복잡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복잡한 구조 하나 그려볼게.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도 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 이름은 뭐가 되냐면 이름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분자인데 식초야 식초. 그럼 이제 이걸 봤을 때 오는 지금 이 공유결합 화학식 세우는 걸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손의 개수가 잘 맞는지. 맞지? 그럼 탄소가 손이 몇 개였으니까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수소는 손이 하나니까 하나, 다. 그럼 다 손을 제대로 뭐야? 잡고 있잖아. 그럼 뭐야? 다 로켓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탄소를 보면 손이 하나, 둘, 셋, 몇 개? 4개니까 손을 제대로 잡고 있고 요 산소도 손을 하나, 둘 잡고 있고 다시 요 산소는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또 몇 개야?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어떤 거에 대한 구조식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네들이 각각 결합하는 손의 개수를 다 맞게 뭐 하는 거야? 그리면 제대로 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여기서 단일 결합을 하는 거의 개수가 몇 개냐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면 안 되는 거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단일 결합하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다? 다중결합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만약에 H와 C와 N이 있어. H와 C와 N이 있는데 자, 쟤네들끼리 서로 손을 잡는 거야. 그러면 탄소하고 질소가 일단 손을 잡고 그 다음에 탄소하고 수소가 일단 손을 모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지 화학결합이 형성. 그지? 공유결합이라는 건 서로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손을 잡아야 돼. 그럼 일단 얘가 손을 잡고 자 얘가 일단 손을 잡았어 이렇게. 됐죠? 그럼 손을 잡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게 이러면 탄소가 뭐야? 아직도 결합을 몇 개나 더 할 수 있어. 2개나 더 할 수 있잖아. 탄소는 손이 몇 개니까? 4개. 그 다음에 질소도 손이 몇 개야? 3개. 아직 결합을 몇 개밖에 안 했다.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야? 서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손을 2개를 더 잡는 거야. 그러면 이제 탄소가 손을 하나, 둘, 셋, 4개 잡고 여기는 질소가 다시 하나, 둘, 3개 뭐야? 손을 잡으니까 저렇게 되면 내가 그린 게 뭐야? 제대로 된 거고 이걸 확인해야지만 뭐야? 이걸 다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됐으면 얘도 그러니까 화학식 쓰면 NH3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이것도 확인됐으면 H2O 이렇게 쓰는 거고 얘도 HF 이런 식으로 표현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어떤 화학식을 내가 쓰고 싶잖아. 그러면 쓰고 싶으면 루이스 전자 점식을 활용해서 홀로 있는 전자를 레고의 하나의 모처럼 생각해서 손처럼 생각해서 그 홀로 있는 전자들이 서로 뭘 할 때 손을 잡을 때 비로소 뭐 한다? 하나의 그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20페이지로 넘어가
넘어가시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이렇게 있어서 지금도 설명할 거는 자,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을 좀 뭐 하는 거냐면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한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을 첫 번째 비교해야 될 게 결정 구조예요. 결정 구조. 그래서 결정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결정이라는 건 고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배웠던 소금 있잖아.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염화나트륨이 있다 라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중에 결정 구조를 갖는 우리가 제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얼음이야. 얼음.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얼음의 결정이 자,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비교를 해요. 결정 구조. 그럼 이제 첫 번째 비교할 때 얘네들을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확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확대해서 본다 이 느낌.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를 확대해서 보면 일단 무조건 뭐가 있었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그지?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NaCl 이거거든? 그럼 이제 NaCl 있으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자,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에 나트륨 이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있다? Cl, 음이온이 있는 거지. 그럼 음이온이 이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NA하고 CL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쟤네가 자연계에 존재할 때 저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요게 Na 플러스에 있으면 거기에 Cl 마이너스에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그럼 일단 제 Na 플러스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지. 몇 차원이야? 2차원으로 일단 지금 칠판에 넣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둘러싼 상태에서 다시 요 앞에 다시 CL이 보다 또 둘러싸고 저 칠판 뒤에 거기 또 뭐 하는 거야? 둘러싸는. 그러니까 요걸 하나 두고 뭐다? 정육면체 생각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 있는 뭘 하나 기준했을 때 CL 마이너스 기준할 때 다시 여기에 자 플러스 자 여기에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플러스 다시 요 앞에 또 플러스 저 뒤에 또 뭐야? 플러스. 그러니까 NA하고 CL이 얘 한 개랑 얘 한 개랑 결합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치면 NA하고 CL이 몇 대 몇으로 계속 결합하는 거야? 6대 6으로 계속 결합. 알았지? 그래서 6대 6으로 결합해서 뭐 하는 거야? 고체인 결정 구조를 뭐 한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NaCl이라고 할 때 Na 한 개랑 Cl 한 개가 결합하는 게 아니고 NA하고 CL이 그냥 뭐야? 1대 1의 비율로 뭐 한다?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이제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은 결정 구조라는 건 고체 상태가 돼서 뭐 했을 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뭐 하는 거야? 덩어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H2O라고 해서 H2O인 얼음 상태를 보는 거야. 그러면 H2O의 얼음 상태를 보면 일단 H2O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자가 있어요. 알지? 그래서 H2O라는 분자가 있어요. H2O라는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H2O라는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H2O라는 분자가 있고 이 분자들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데 분자 간 뭐냐 하면 분자 간 인력에 있어. 분자 간 인력에 있어서 뭐야? 서로 이렇게 뭉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야? 얼음 결정 구조 형성.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어떤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은 한 분자와 한 분자 사이에 분자 간에 뭐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뭐야? 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냥 얘들을 찍어봐. 전기력 인력하고 분자가 인력 중에 뭐가 더 셀 것 같아? 이게 훨씬 세. 맞지? 전기적 인력이 훨씬 세죠. 그래서 전기적 인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 고체와 얼음의 고체를 뭐 하는 거야? 녹이기 위해서 얘네들의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렸을 때 녹는 점을 측정하면 녹는 점이 뭐야? 염화나트륨이 얼음보다 뭐야? 훨씬 더 큰 거. 그래서 결정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뭐야?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차이냐면 일단은 H2O라는 얼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이 물이라고 하는 뭐다? 물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뭐가 있는 거야? 독립적인 입자인 뭐가 있는 거야? 분자가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 입자가 다른 놈들에 대해서 독립적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뭐 하는 거야? 얽혀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입자는 뭐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 둘의 결정 구조를 비교해 보면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체계를 봐도 체계 첫 번째 뭐 기억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의 규칙적인 구조로 정전기력 인력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강하게 결합해서 결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뜻으로 뭐 하냐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분이 돼 얘들아?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네들을 비교할 때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물에 대한 용해도. 그지?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여서 물에 대한 용해도라는 거는 물을 뭘로 잡았을 때 물을 용매로 잡았을 때 그 용매에 뭐 하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이나 이온 결합 물질을 뭘로 넣는 거야? 용질로 집어넣었을 때 잘 녹냐 안 녹냐 이렇게 표현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뭐 하냐면 좋아요.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물론 물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 말고 다른 공유결합 물질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다른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뭐 하냐면 좋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 뭐 중학교 때 물에 안 녹는 이온결합 물질을 배운 적이 있거든, 앙금 같은 거.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앙금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써도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온결합 물질은 뭐야? 이온결합 물질은 잘 뭐한다? 물에 잘 녹는 거고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뭐한다? 잘 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큰 틀이야, 큰 틀. 근데 화학은 항상 얘기했잖아. 그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뭐가 되게 많아? 얘가 많아.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중에 뭐 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뭐 한다? 물에 또 잘 녹는 애들이 있어. 왠지 뒤에 책 보면서 설명할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뭐한 거고 좋은 편이고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좋지 않기고 일부 뭐 하는 거다? 일부 물에 잘 녹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이 또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좋은데 용해도 말고 우리가 용해도 할 때 같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온화다라고 표현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보통 물에 뭐 하는 거야? 물에 집어넣잖아. 그러면 얘를 내가 이제 물에 집어넣는다고 치면 원래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꽉 뭐 하는데 붙어 있는데 이제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들어가서 Na 플러스와 Cl 무엇으로 마이너스로 다시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이온화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떨어지는 이유는 물이 뭐 하는 거냐면 저 이온 결합의 결정 구조가 되어 있는 걸 뭐 하는 거야? 잡아 뜯어서 이렇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생님이 그 삭제해 놓은 그림 있잖아. 거기에 그려놓은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뭐 하면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이온화를 하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들어갔을 때 뭐 하는 거야? 이온화를 하지 않는 거야. 근데 화학은 워낙 그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있는 거야? 예외적으로 이온화하는 특이한 놈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라고 할 때 일단 물에 집어넣으면 뭐 한다? 잘 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무엇으로? 음이온으로 뭐 될 수 있다? 자, 이온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됐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 자, 이게 이제 전기 전도성인데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 X에 5에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에 X.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고 자, 여기도 예외가 있어. 그럼 이제 전기 전도성을 좀 설명할게. 자, 전기 전도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언제 배우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2학년 전기 파트 할 때 배웠는데 보통 칠판 선생님이 이렇게 쓴 애들 있잖아. 이렇게 쓴 애들이 이제 금속인데 보통 우리가 금속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중학교 때 배울 때 구리라는 걸 배운 적이 있거든. 만약에 이게 구리 도선이었다고 쳐 이렇게, 알았지? 구리 도선이면 구리 도선에는 누가 있냐면 일단은 플러스를 띠는 입자들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들이 있어. 근데 이 중2 개념이야. 중2 개념 배울 때 저 플러스를 띠는 입자들은 뭐냐면 고정이에요. 고정돼서 뭐 할 수 없냐?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저 마이너스 띠는 입자들을 뭐라고 배웠냐면 요 입자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다 라고 해서 뭐라고 배웠냐면 자유전자다. 이렇게 자유전자. 그러니까 저 전자들은 저 고정되어 있는 플러스 띠는 입자에 뭐야? 붙들려 있거든. 붙들려 있지만 뭐야? 저 금속화 표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마치 우리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구에 뭐야? 붙들려 있지만 지구 표면을 돌아다니는데 뭐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럼 이랬을 때 얘네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놈들인데 만약에 이쪽 한쪽 끝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다른 쪽 한쪽 끝에 뭘 연결하잖아. 플러스를 연결하면 마이너스가 얘가 밀고 플러스 얘를 뭐하면 당기면 이 자유전자들이 뭐한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통하는 거야? 전기를 통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으려면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전할 수 있는 입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전할 수 있는 입자가 뭐 해야 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뭐야? 전기를 통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요게 이온 결합 물질이 뭐가 있어? 고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 한쪽 끝을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이 반대쪽 끝을 뭐다? 플러스로 연결했을 때 전하를 띠는 입자들은 있는데 이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뭐야? 전기력 인력에서 너무 꽉 붙어있기 때문에 전원 장치를 연결한다고 쳐도 얘네들이 뭐 할 수 없다? 얘네들이 한쪽은 뭐 플러스 쪽으로 하고 한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하고 이렇게 뭐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일 때는 뭐 한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고체인 이온 결합 물질을 열을 가해서 뭘 만드는 거야? 리퀴드, 액체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불러도 돼요. 용융 상태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용융 상태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온 결합 물질 예를 들면 소금을 한 뭐 1000몇 도를 가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액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녹은 거잖아. 녹으면 그때 열을 가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끊어져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고체일 때는 뭐야? 고체일 때보다 뭐야? 액체니까 유동성이 있어서 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다가 전원장치 연결해서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뭐라고 하면 자 플러스로 연결하면 얘는 어디로 가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수용액 상태, 수용액 알았지? 이온 결합을 수용액 어디다 넣는 거야? 만약에 물 속에 집어넣어. 그럼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얘가 물에 들어가서 좀 전에 물 때문에 뭐가 돼? 물 때문에 이온화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물 때문에 이온화돼서 쟤네들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한다? 전기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통하지 않는데 보다 액체나 무슨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를 뭐 한다? 전기를 잘 통하는 성질이 있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다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 액체일 때 전기 안 통하고 수용액일 때 전기 안 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고 여기도 예외가 있고 여기는 뭐 없어?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공유결합 물질하고 이온결합 물질을 자료 해석할 때 구분할 때 어떤 걸 보면 확실히 얘는 공유결합 물질은 확실히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예외 없이 성립하는 게 뭐야?
액체 상태. 그죠? 액체 상태일 때는 자,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항상 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체일 때나 뭘 물어보면 수용액 상태일 때는 아닌 경우도 뭐 하는 거야?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아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그냥 고체일 때 전기를 되게 잘 통하는 얘는 누구야? 응? 고체일 때 전기 잘 통하는 이거지. 그냥 금속. 금속들은 고체일 때 뭐한다? 고체일 때 전기를 잘 통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20페이지까지 얘기했고, 자 21페이지 넘어가서 21페이지에 표가 하나 나와 있어서 질소물, 염화나트륨 이런 애들을 이제 보여줘서 녹는 점, 끓는 점을 선생님이 써놨는데 뭐 질소하고 물은 녹는 점이 뭐 마이너스 210도고 물은 0도인데 염화나트륨은 녹는 점이 몇 도야? 자 802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잖아.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만약에 내가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들고 싶으면 뭘 끓는 거야? 분자간 인력을 끓는 거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인 결정을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는 거야. 전기적 인력을 뭐 하는 거야? 자, 전기적 인력을 끓는 거야. 그래서 끓는다는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공유 결합이 뭐 하는 건 아니야?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을 뭐해서 가열해서 수증기를 만든다고 해도 뭐가 끊어지는 건 아니야?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해 보면 보편적으로 봤을 땐 전기적 인력이 되게 센 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이 분자간 인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보다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뭐하냐면 더 높은 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내려가는 밑에 결정이 쉽게 부서진다라고 이제 표현해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되게 꽉 붙어 있는 이제 결정 구조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가하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이게 워낙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층이 뭐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층이 밀리면 자기네들끼리에 뭐가 생기면서 반발력이 생기면서 쉽게 부서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분필들 있잖아.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이온 결합 물질이요. 우리가 만지면 매우 뭐야? 단단하잖아. 하지만 힘을 가하면 이렇게 쉽게 뭐야? 부서지는 성질이 있는 게 자기 스스로 부서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제 단단하지만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금 설명한 것 같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 이온 결합 물질이 뭐 이런 것들이 뭐한다? 있구나. 어차피 나중에 하면 나올 테니까 있구나 정도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2페이지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그럼 일단 기억.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자, 중요한 말, 뭘 만든다? 자, 분자를 이룬다. 알았지?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만 뭐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만 자,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았지?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독립적인 입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화학은 그지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는 거야? 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원래 의미가 이거잖아. 한자 의미가 분자라는 건 나눌 수 있는 입자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분자인데 공유결합을 하지 않아도 분자인 놈이 하나가 있어. 그게 아까 주기율표에 나왔던 위인이 누구다?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원자인데 분자야. 원자 자체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원자 자체가 분자여서 단원자 분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선생님 지금 계속 예외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내신 시험 문제 낼 때 뭘 더 많이 내? 예외를 더 많이 내요. 꼭 예외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쓰는 것처럼 비활성 기체는 예외적으로 뭐가 되냐면 예외적으로 단원자 분자다 이렇게 보시겠지. 자, 그다음 니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는 단 흑연 다이아몬드는 뭐예래? 예외.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얘가 얘보다 항상 뭐야? 큰 게 아니고 여기도 또 뭐가 있다? 여기도 또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쓰는 연필심과 같은 흑연, 그다음에 또 뭐야?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은 이온 결합 물질보다 결합력이 뭐야? 훨씬 더 세.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다음에
대부분 물에 뭐 하냐면 대부분 물에 잘 뭐 하지 않냐면 녹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용해도가 뭐 한 거야? 용해도가 작아.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뭐가 있다? 예외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책에 써놓은 것처럼 2번 개념 플러스에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과 같은 물질이 물에 뭐 한다? 잘 녹는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 요 예외로 제일 잘 나오는 게 두 개예요. 설탕과 포도당. 특히 설탕이 되게 잘 나오지. 왜냐면 설탕의 반대말은 뭐야? 반대말. 설탕의 반대말 소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보통 자, 염화나트륨이 뭐의 주성분입니까? 소금의 주성분이니까. 예를 들면 소금을 뭐 물에 넣어봤고 그다음에 뭐야? 뭐 설탕을 물에 넣어봤어. 그렇게 하면 설탕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다 알지만 잘 녹고 소금도 뭐야? 소금도 둘 다 물에 뭐한다? 물에 잘 녹는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설탕과 소금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물에 되게 뭐하는데 잘 녹는데 소금은 물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야? 이온화하는데 설탕은 또 물에 들어가서 뭐한다? 이온화를 못해. 그러니까 설탕을 물에 넣으면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알지? 왜? 이온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소금을 물에 넣으면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해. 왜? 소금은 뭐 하니까? 이온화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분 뭐가 없다? 자,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근데 자, 아까 얘기 설명했을 때 잘못 썼다. 아니다. 잘 썼구나. 어디 가야 돼? 여기. 여기에 흑연, 연필심이랑 흑연인데 얘가 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를 뭐야? 전기를 되게 잘 통해. 그래서 왜 전기를 잘 통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뒤에서 다른 파트를 할 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또 뭐한다? 수용액에서 아까 설명했지 예외가 있는데 수용액에서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네들 있어요. 읽어보시면 뭐다? 염화수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염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뭐 하는 거냐면 물에 들어갈 때 전기를 잘 통해. 이유는 물에 들어가서 전기를 잘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애들이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네들 물에 뭐 하는 거야? 물에 집어넣으면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로 되게 신기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암모니아를 물에 집어넣으면 Na4 플러스에 OH 마이너스로 또 뭘 할 수 있다? 이온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에서도 물에 들어가서 뭐야? 이온화해서 뭐하게 하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이제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모든 거를 지금 우리가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머리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외를 기억하는 것보다 뭐야? 큰 틀상에서 봤을 때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다라는 걸 넣고 나중에 조금씩 채워야 돼. 나는 이제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되는 경우들 쭉 설명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방학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해서 이제 쭉 써놓고 걔네들 뭘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분자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그려보면 O2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산소는 손이 몇 개 있으니까 자, 2개 있으니까 자, 이렇게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아까 보듯이 뭐 비공유 전자쌍도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아니면 비공유 전자쌍을 찍는 게 귀찮잖아. 그러면 그냥 질소, 산소, 플로린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 O2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보다 H2O잖아. 그럼 H2O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이것도 찍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언제쯤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혹시 화학을 선택하시면 그때 왜 이렇게 굽어지게 그리는지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CO2. 자, CO2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그리고 싶잖아. 그러면 탄소가 하나 있고 산소가 2개 있잖아. 그지? 그럼 어쨌든 얘네들이 다 뭘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되겠지. 그럼 결합을 해야 되면
산소를 가운데 놓고 탄소하고 산소를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탄소를 가운데 놓고 산소를 양쪽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얘하고 얘가 있을 때 내가 산소를 가운데 집어넣으면 일단은 공유결합을 시키잖아, 우리가 이렇게. 일단 공유결합을 이렇게 시키지. 그러면 이미 이 가운데 있는 산소가 뭐야? 손을 다 잡았는데 양쪽에 있는 누구는? 양쪽에 있는 탄소나 산소는 더 이상 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탄소가 가운데 있어요. 탄소가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 있는 탄소를 기준했을 때 손을 뭐야? 이렇게 잡고 또 손을 뭐야? 자, 이렇게 잡으면 이게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몇 중 결합을? 이중 결합을 몇 개 있다? 2개 있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질소, 아까 이 질소 손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질소 3개, 3개 이렇게 손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의 조미료에서 막 되게 길게 써놨잖아.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 이건 뭐야? 설탕이야. 알았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짝대기 그러는 거야. 알았지? 나도 못 그려. 관심도 없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중요한데, 그 다음 게 뭐냐면 탄소 2개, 수소 6개, 자, 산소 1개로 되어 있는 물질이래요. 어떤 물질인데 거기서 이제 술이나 소독용 알코올 이거거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탄올. 약간 복잡하겠지 그리는 게. 왜냐면 구성하는 원소가 3종류나 되니까. 근데 이제 저런 걸 그릴 때 일단 무조건 기준이 돼야 되는 건 탄소야. 탄소가 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탄소가 몇 개 있다 했으니까, 자, 2개 있다 했으니까 일단 탄소를 그리고, 그럼 이 탄소가 무조건 손을 뭐 해야 돼? 일단 잡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이 탄소가 손을 잡고 이제 나머지 수소들을 여기다 뭐야? 배치를 해서, 자, 이렇게 손잡고, 자, 이렇게 손잡고, 자, 이렇게 손잡고 하면 요게 이제 뭐의 구조냐면 요게 에탄올의 구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 구조대로 살려서 그 식을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CH3, CH2의 뭐다? OH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식초의 주성분. 아까 했던 건데, 식초의 주성분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하나니까 요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C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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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 O에 2개가 O에 H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LNG의 주성분 CH4니까 뭐 간단하죠. C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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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LNG 액화 천연가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LPG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이어서 얘는 C3에 H8 그러면 탄소가 있고 얘네들이 손을 잡고 수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손 잡는 거의 개수들이 뭐하면 다 만족을 하면 뭐하다? 나는 되게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까지 이제 좀 한번 살펴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의 성질까지 하면 이제 화학 파트가 끝나거든. 그래서 개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개념 설명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